미성년자 교제 아니다. 지금 김수현 씨의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약 20여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네, 김수현 씨 그동안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죄송합니다.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겁쟁이라고 하지만 침묵의 대가는 컸습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3주 가까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동안 미성년자 교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어제 이 내용을 전면 다시 한번 또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외국께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습니다라는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기자회견 안준영 기자는. 네, 갑작스럽게 왜 김수현 씨가 나오게 됐는지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앞서 소속사는 입장문을 냈는데 그때는 교제 자체를 부인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소속사의 입장문이 더 이상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수현 씨 입장에서 직접 등장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한 수순이었고요. 그래서 김수현 씨는 본인의 이렇게 눈물의 기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속사 차원의 거짓된 잘못된 내용이 번복되는 것은 소속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가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반박되는 내용이 나면 김수현 씨가 짊어지게 될 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기자회견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 김수현 씨가 어제 저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도 또 김세론 씨 유족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박을 했습니다. 가짜 증언, 증거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가 가짜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는지 여부죠.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두 사람이 교제한 것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증거 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김수현 측에서 이걸 전문 기관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2016년과 2018년에 작성된 이 문자 메시지의 작성자가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조작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사진 역시 2016년에 고인과 찍었다는 사진은 사실은 2019년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저쪽의 증거가 모두 다 100% 확실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게 이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지 이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는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데 수사 단계에서도 김수현 측이 받았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수현 씨 측에서는 유족 측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또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법적으로 이제 밝혀내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겠죠? 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그리고 민사는 120억 원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일단 그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네. 가진 증거도 모두 제출하겠다. 그러니 그 유족 측, 유튜브 채널 측이 가졌다는 증거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이걸 검증을 해보자 이런 측면인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면은 이게 원래 있는 그대로의 원본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가공이 됐는지 조작이 있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확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증거 싸움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굉장히 큰 이미지 실추,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120억으로 책정을 하고 요청을 했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 유튜브 채널 측은 혹시 이 기자회견 이후에 뭐 입장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원래 유튜브 채널 쪽에서 현장 취재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추후 네. 또 어제 방송이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 또 사진이나 자료들은 공개를 했는데 이 120억 소송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유족들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김수현 씨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 기자님 어떻죠? 일단 김수현 씨가 직접 목소리를 낸 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본인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안인데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울러 김수현 씨의 주장대로 법적 판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생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누군가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수사기관에 확실한 증거에 따른 결과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당장의 이미지 쇄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덕적 측면도 굉장히 큰 사안이니까 수사와 별개로 분명 취재진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이 많았었는데 네. 이걸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반쪽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실 공방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